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다 못해 이혼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남편 때문에 짜증나서 잠도 안 오고 주절주절 생각나는 몇 가지만 적어봐요. 저희 부부는 아이는 없고 남편은 자영업자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저는 꽃집을 운영 중인데 남편 퇴사 후 시댁의 도움을 받아 남편도 작은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유난 떤다 느낀 사건은 제가 하는 꽃집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알바를 써서 돌릴 때였습니다. 제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하니 옆에서 계속 전단지는 직접 나눠줘야 한다. 남의 차나 집에 붙이면 전부 불법이고 과태료 문다. 알바가 몰래 뿌릴 수도 있으니 똑바로 알려주라며 계속 참견하다가 결국 자기가 직접 알바한테까지 전화해서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살짝 짜증났지만 이때까진 내가 과태료 물까봐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죠.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 슬슬 본색이 나왔습니다. 전 일요일은 쉬고 남편은 일요일도 장사를 합니다. 보통은 11시쯤 일어나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으니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교회냐 물으니 시익 웃으며 나가길래 의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근처를 차로 빙빙 돌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다 찍으며 돌아다니느라 교회 간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 친구 부부랑 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주전부리를 사가고 친구가 고기를 준비했어요. 계곡에 도착해서 보니 취사금지라고 크게 써 있었고 고민하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고기 구워 먹는 거 보니 괜찮은 거 아니냐며 그냥 먹을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건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또 설교를 시작했고 분위기가 싸해지려고 해서 제가 백숙이나 먹으러 가지고 남편의 설교를 겨우 끊었어요. 근처 백숙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원두막식으로 한 테이블씩 떨어져 있는 구조였는데 옆 테이블엔 다른 손님들이 음식 기다리며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고 남편이 차에 가서 한참을 안 오길래 가봤더니 계곡에 고기 구워 먹는 사람 많다며 단속하라고 민원을 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고스톱 치시던 분들도 전부 신고했고요. 거긴 남편이 총각 시절 가본 적 있는 계곡이었는데 친구가 고기를 준비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왜 면전에 대고 그러는지 괜히 가서 기분만 상하고 돌아왔고 다시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여행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이뿐만 아닙니다.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차를 보면 흥분해서 욕을 상대방이 다 들리게 크게 하고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듣고 시비가 붙어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하려고 헬스를 끊으러 갔는데 결제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하면 몇 프로 할인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니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불법이라며 어디다 전화해 신고해서 난감했고요. 제가 하는 꽃집 옆 건물에 식당이 있는데 가끔 점심시간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우리 가게 앞쪽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는데 남편이 보면 바로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또 같이 재래시장에 갔다가 그 안에 분식점에서 사 먹고 계산할 때 카드 안 된다 하니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를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거 신고하고 차로 가는 길에 시장 밖에 노점상도 죄다 신고했죠. 지인 가게 옷 사러 가서도 현금 후대 써 있는 거 보고 계속 불편해하길래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명품옷 짝퉁을 파는 걸 보더니 결국 또 신고했죠. 남편하고 자주 시켜 먹는 중국집이 있고 단골이라고 사장님이 서비스도 챙겨주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헬멧 안 쓰고 배달하는 걸 목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신고했어요. 최근에는 동네 자주 가는 슈퍼에서 봉투값을 안 받고 담아줬다고 신고해서 그 뒤로 그 슈퍼는 가지도 못합니다. 원래 봉투값 받으시는데 구매 금액이 10,000원 딱 맞게 떨어져서 그날만 안 받으셨던 건데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다 못해 택시 앞을 막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다고 좀 태워달라 했어요. 마침 조금만 가면 병원이고 우리도 그 방향이라 합승을 했죠. 그분은 아파서 식은땀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번호판부터 찍더니 합승 불법이라며 또 신고했습니다. 제발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봐도 왜 그래야 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네요. 얼마 전에는 동네에서 폐지 조어 생활하는 노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빈병 수거하면서 병을 좀 꺼내 가시는 걸 남편이 발견했나 봐요. 집에 오자마자 또 씩씩거리며 신고하고 관리실에도 전화해서 따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화를 내니 너처럼 물러터져서 세상 어떻게 사냐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합니다. 저랑 남편이랑 대판 싸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소주 한 잔 걸치시면 전기구이 통닭을 사들고 오셨던 추억이 있어요. 트럭에서 파는 전기구이 통닭 요즘은 보기가 힘든데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 공터에 매주 목요일마다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오세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팔고 계셔서 목요일만 이쪽에 온다고 들었고 저는 목요일을 기다렸다 사 먹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트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추억도 생각나고 그날따라 그 통닭이 더 먹고 싶어서 혹시 오셨나 해서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저는 통닭 아저씨 오셨나 나가보는 길이라니까 어차피 가도 없다고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오면 치킨이나 먹자고. 저는 설마 그 아저씨도 신고한 거 아니지 물었더니 너무도 당당하게 거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이니 신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크게 싸웠습니다. 통닭 사오면 늘 나보다 자기가 더 환장하고 먹어놓고 저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차라리 연애 때 진작 알았다면 제가 결혼을 안 했겠죠. 연애할 때는 지하상가 출구에 김밥하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먹지도 않을 김밥을 잔뜩 사기도 했던 남자였습니다. 이때도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 불법이라고 말을 하긴 했었지만 신고하지는 않았고요. 진짜 그때 눈치를 채지 못한 내 두 눈깔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남편에게 당신 너무 강박적인 것 같다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옳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 설득이 되질 않아요. 저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세상엔 필요하긴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을 신고에 미쳐 사는 남편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쩜 그리 지치지도 않고 신고할 일들을 찾는지. 그놈의 신고 때문에 큰 싸움도 여러 번 나다 보니 집 근처도 가게 근처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은 보복도 무서운데 진짜 혹시나 누가 찾아와 보복할까봐 겁도 나고. 이혼만이 답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의 편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